자, 위대한 명의 막스 걸슨. 자, 그러나 암도 나았다. 호트지음, 김태수, 옮김. 자, 오래된 대체의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막스 걸슨, 독일명으로 막스 게르슨. 헤럴드 건강지가 거슨 박사에 대해 쓴 기사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조사의 결과를 손에 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어보면 이렇게 씌어져 있다. 뉴욕주 의학협회에서는 그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하지 않으며 질문이 있었다고 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발표에 대해 그렇게 고자세를 취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의아했다. 의학협회에 보낸 나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거슨 박사의 치료법에 대하여 아직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접촉한 모든 기관에서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유효하다는 데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문에 내고 싶은데 의학협회가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인데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어느 의사든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할 문이 열려 있는데도 거슨 박사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치료재단에서는 주장하기를 거슨 박사가 그 문을 열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논문이 발표되기를 거부당했으므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귀협회의 한 위원회에서 거슨 박사의 치료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슨 박사가 제시한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하면서 환자들을 관찰하는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전혀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슨 박사의 치료법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성 외에는 아무런 다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알아볼 길이 없을까요? 이에 대한 협회 측의 해답은 다음과 같았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뉴욕주 의학협회에서는 의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막스 거슨 박사에게 귀하께서 서면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막스 거슨 박사가 서면으로 귀하가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귀하에게 공개해도 좋다고 본회의에다가 요구를 하면 기꺼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L. 힐러 주니어 의학박사 사무처장. 그 편지의 내용은 매우 그럴듯했다. 나는 그들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거슨 박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다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거슨 박사는 믿기가 어렵다고 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해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거슨 박사는 의학협회에다 조사의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라고 편지를 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수개월이 허비되었으므로 결과를 얻으려고 나는 열심히였다. 그런데 이제 곧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오였다. 의학협회에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본 협회에서는 거슨 박사로부터 그의 치료법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귀하에게 공개해 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란 막스 거슨 박사가 2년 동안 본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절할 듯했다. 그 문이 앞을 꽝 하고 막아버렸던 것이다. 그들이 조사를 한 결과 막스 거슨 박사에게 2년 동안 회원의 자격 정지를 안겨주었다는 것이라니 나는 서류들을 뒤져서 그들이 나에게 보내온 첫 편지를 찾아냈다. 그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거슨 박사는 본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2년 동안 자격 정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주는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홍보를 한 것과 조사에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의학협회가 암치료재단에서 발행한 교육용 자료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 같은 난처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의학협회가 그러한 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썼다. 귀하는 마음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는군요. 본인은 거슨 박사로부터 자신의 자격 정지 상태를 본인에게 알려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첫 편지에 대한 답실에서 귀하가 그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에는 거슨 박사가 부당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격 정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발견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들이 조사한 내용을 나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슨 박사에게는 알려주실 수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의학협회의 회신은 이러했다. 본 의학협회에서는 거슨 박사로부터 귀하의 편지에서 언급하신 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귀하에게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조사는 12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조사가 1951년 후반부에 이루어졌었다. 자격 정지를 주기 전에 왜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지체했을까? 거슨 박사를 완벽히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였을까? 그러나 그에 대한 자격 정지는 1955년 3월에 취해졌으므로 그보다 1년 전에 행한 롱 존 라디오 프로의 출연과 시기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보내온 편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1951년에 마무리되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여 자격 정지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나는 한동안 한방 얻어맞은 듯 당황스러웠다. 모든 조사 결과가 거슨 박사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협회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 박사에게 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왜 그들은 그 결과를 나에게는 알려주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누가 해를 입는단 말인가?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를 거슨 박사가 나에게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의 분별에 맡길 것이 아닌가? 어느 의사든 자신의 치료법에 대하여 수차례 조사받았다면 절대적으로 그 결과를 자신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조사 결과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매우 유효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에 대한 논리적인 질문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왜 그 결과를 거슨 박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공표하지 않느냐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가정해보자. 그 조사의 결과 협회가 바라는 대로 그 치료법이 무득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암 환자들은 말기에 처해 있으므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슨 박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마지막 가정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의학협회에 다시 편지를 냈다. 거슨 박사에 대한 나의 편지에 대해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협회에서는 저널지의 편집란을 통하여 거슨 박사가 그의 치료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길 꺼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슨 박사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그의 치료법을 밝히길 거부했다거나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슨 박사는 이미 5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3권의 책도 저술했습니다. 그중의 한 권이 암치료법입니다. 나도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문외한이 보기에도 거기에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암치료재단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슨 박사는 수년 동안 정당한 경로를 통하여 자신이 발견한 치료법을 의학계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저널지에 보냈던 모든 원고는 거절당하여 되돌아왔던 게 분명합니다. 나는 또한 뉴욕주 의학협회의 의사위원회에서 각각
다섯, 차례나 거슨 박사 그의 환자들 관련된 엑스레이 사진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조사에 대하여 한마디도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당시에 거슨 박사는 자신의 치료법을 책임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상 간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들은 단지 공공의 책임감에서 이 일을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결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그의 치료법을 기사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이제까지의 논쟁에서 지쳐버린 듯했다. 그래서 다음의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들은 기아가 거슨 박사에 대하여 기사화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법이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기아가 거슨 박사의 말을 믿기만 한다면 그의 치료법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슨 박사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시다면 미국 암협회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쪽에서 기아의 의문에 답을 줄 것입니다. 만약 거슨 박사가 의학계에 공헌할 가치가 있는 치료법을 가졌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그것이 시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버 필드. 이 편지에는 거슨 박사에 대한 의학계의 진실된 감정이 실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 거슨 박사는 비교적 최근에 우리 사회에 발을 들이민 사람이었으며 진실하기는 하나 미국 사회의 규칙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의 라디오 출연과 조사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듯하다. 그의 그 출연과 조사로 인해 그런 자격정지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공개됨으로써 조사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켰을 터이니까. 의심할 것 없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으며 그들은 신념이 차 있다. 나는 점점 거슨 박사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자, 이제 전월지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협회와 거슨 박사의 공방 속에서의 중간에서 이게 거슨 박사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리버 필드 씨, 미국 의학협회의 옹호자, 치료가 범죄가 될 때라는 프로에 참가한 모습.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단은 그렇게 서한을 보내왔고, 자, 여기서는 흉곽 전문의로 유명한 페르디난디 자우에르부르흐 박사, 그는 바바리안 정부에서 후원하는 민헨 대학에서 거슨 식사법으로 결핵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 자, 얼굴 면면을 보십시다. 진실된 상실된 모습이 보이나요? 자, 놀라운 발견. 그런 후에 거슨 박사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 감각이 있어야 했다. 모순과 논쟁의 와중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이용해야 했다. 뉴욕시 79번가에 있는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그것은 페르디난디 자우에르부르흐 박사가 쓴 외과의 대가라는 책이었다. 자우에르부르흐 박사는 흉곽외과의 개척자로서 심장수술을 최초로 성공시켰는데 그 책에 거슨 박사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다시 초청을 받아서 민헨에서 다보스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다. 나는 매우 지치고 피곤하여 잠을 자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커피를 너무 마신 탓인 것 같았다. 그래서 등을 기댄 채 가지고 있던 의학지를 읽기 시작했다. 기차가 스위스에 들어섰을 때 한 사나이가 나와 같은 칸에 앉게 되었다. 그 친구는 지루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대화를 가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발을 흔들고 다리를 꼬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잠자코 잊지 못하고 나를 자극시키고 있었다. 선생님도 다보스로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후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환자십니까? 아니요. 그는 내가 보다가 옆자리에 던져둔 잡지의 제목을 보려는 듯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선생님은 다보스로 가시는 의사시군요. 아니요.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시라니 다행입니다. 의사들의 모조리 바보들입니다. 단 한 사람을 빼고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정말 피곤했었다. 눈이 아파서 책을 읽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 지경에서 그 별난 사나이에 대한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그를 이윽고 쳐다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제 얼굴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상이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화상요? 하면서 그는 목청을 높였다. 이것들은 화상이 아니요. 피부 결핵에서 온 반점들이요. 바로 이 의사가 고쳐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큰 소리를 쳤다. 피부 결핵이란 낭창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매우 추한 병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친구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믿었다. 낭창을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치료법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나은 겁니다. 나는 양해를 받지도 않고서 그의 우도과 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 칸에는 우리들만 있었으며 다음 정거장까지는 아직 멀었으므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팍에는 완전히 치료된 커다란 낭창의 자국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의 억양으로 보아 그는 소련인 같았다. 그에 의하면 낭창의 발병은 고향에 있을 때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병원들을 찾아다녔건만 모두 헛수고였다. 자신이 점점 중세기 때나 볼 수 있었던 문둥병 환자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그는 자살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때 빌레펠트에 있는 거슨이라는 의사가 낭창을 고칠 수 있다는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거슨 박사에게 가기로 했다.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낭창이 너무나 흉하여 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갔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으며 그를 불안자 같은 문둥병자 같은 이것도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호텔도 몇몇 분이었다. 거슨 박사는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 낭창 흉한 낭창이군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도와드릴 수 있죠.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거슨 박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식사법으로요. 모든 의학 문헌에는 낭창을 식사법으로 치료한다는 자료가 없다. 병이 나은 후에 하고 그가 말을 이었다. 낭창을 고치는 방법이 없다고 했던 유명한 병원들을 모두 방문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엉터리 의사들. 자우에르 부르후 병원에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아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병원은 민현에 있지요. 병원 어디에 있던 그 병원의 원장은 아무하고나 잘 싸운대요. 사람들에게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자우에르 부르후 씨를 잘 알고 있으며 그가 잘 대해줄 것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왜 스위스로 가는지를 들려주었다. 그는 낭창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건물을 얻고자 했다. 그는 천벌에서 벗어난 데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의사의 후원을 받고 싶어 했다. 거슨 박사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우에르 부르후 병원에 꼭 가보십시오. 그가 환정할 것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그와 헤어지면서 나는 다짐을 주었다. 그로부터 약 2주일 후에 그 소련인이 나의 사무실에 나타났었는데 점잖으면서도 매우 이지적으로 보이는 신사를 동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신사가 거슨 박사리니 하고 짐작을 했다. 아, 선생님이 바로 자우에르 부르후 씨였군요. 거슨 박사는 완전히 무염식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말했다. 그 소련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치료법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의 처방법의 자유에는 명백한 연관성은 없어 보였으나 즉시 그러한 시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나는 조스 헤르만스 도르프 박사를 낭창 치료소로 적합한 병동을 책임지게 하였다. 환자들에게 거슨 박사의 식이요법을 시행하게 했다. 낭창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환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문과 창문으로 안전하게 빗장을 질렀다. 거슨 박사가 돌아갈 때 나는 우리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수주일 동안 환자들을 그렇게 채워두었다. 음식에는 절대로 소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은 좋아지지가 않았다. 환자들은 우리가 가진 의학적인 상식대로 더 나빠져 갔다. 헤르만스 도르프 박사와 나는 낭창을 고친 그 소련인가 우리가 잔뜩 신뢰했던 순박한 거슨 박사를 떠올리며 매우 당황해했다. 우리는 시험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애석해하며 거슨 박사에게 실험에 실패했으며 낭창 환자들을 다 내보내야 되겠다는 편지를 썼다. 나는 그 편지를 어느 날 아침에 썼었는데 그날 오후에 한 수녀가 급한 환자를 데리고 왔다. 그 환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출혈이 매우 심했다. 나는 복도를 따라가서 급히 걸어가서 층계들을 내려가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했다. 생각에 잠긴 채 낭창병동 가까이에 있는 복도를 따라 되돌아오는데 우리 병원에서 가장 뚱뚱한 간호사가 소시지 크림을 담은 그릇, 맥주병들이 잔뜩 담긴 거대한 상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는 오후 4시였는데 병원에서 그러한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었다. 나는 놀라서 그 간호사에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그 간호사가 설명을 했다. 피부 결핵을 앓는 그 불쌍한 환자들에게 주는 식사가 그것은 아무도 못 먹는 거랍니다. 내가 밥상을 땅바닥에 내동이 치자 그 간호사는 놀랬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 중에 하나였다. 매일 오후 4시가 되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간호사는 맛있게 조리된 근사한 음식들을 환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간호사 한 사람이 이 실험에 들어서 음식 식사법으로 완전 채식과 녹즙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기존 먹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소세지랑 등등의 온갖 크림을 담은 그런 맥주병 등등을 막 먹여주면은 건강할 것이다. 이 착각을 하는 이 참 불쌍한 간호사 한 사람 때문에 망쳐버렸네요. 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는 거슨 박사에게 아침에 보낸 편지를 개봉하지 말라는 전보를 쳤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낭창병동을 감시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주었다. 마치 부정선거를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 차로 부정 투표지를 몰빵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형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슨 박사가 옳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환자가 회복되어 갔다. 우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은 사라져갔다. 이 실험에서 450명의 환자 중에 거슨 박사의 무염식으로 낫지 않은 사람은 4명뿐이었다. 그렇군요. 거슨 박사가 낭창에 대한 처방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됐군요. 자,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낭창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귀는 이 훌륭한 처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참 경제 논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러하다. 나 역시 우리 신문에 매일 의사들이 쓰는 건강란을 믿고 있지 않은가? 의사들은 낭창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낭창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약만도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낭창은 고칠 수가 없다고 의사들도 한탄을 한다. 식이요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상당한 부분이 거슨 박사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다. 뇌과와 신경성 질병이 전문 분야였던 젊은 거슨 박사는
유전적인 편두통을 앓고 있었다.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거슨 박사는 독일 의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젊은 과학도에게 그런 말들은 싸움을 걸게 했다. 젊은 의사는 연구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양적으로 끌려갔으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고쳐주는 식사법을 개발해냈던 것이다. 단호하면서도 정남이가 떨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바꾸어서 표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였다. 아예 하지를 않았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거슨 박사는 그의 새로운 치료법을 편두통 환자들에게 적용시켰더니 그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다음에 일이 일어난 이후였다. 편두통으로 결근이 잦아서 실직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이 젊은 의사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거슨 박사는 그의 병이 눈두덩, 뺨, 코 등을 먹어 들어가는 바로 낭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병에는 치료법이 없었다. 차라리 아무런 치료법도 행해보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의 편두통이 더 중요했다. 거슨 박사는 식이요법을 처방 내려서 그를 집으로 보냈다. 오래지 않아 그 환자가 찾아왔다. 편두통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사가 물었다.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나았어요. 하고 행복에 들떠 그가 소리쳤다. 그 후로 하루도 직장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흥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의사 선생님, 저에게 변한 게 없습니까? 저의 얼굴에 말입니다. 거슨 박사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럴 수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까? 그래요, 사실입니다. 하고 환자가 말했다. 저의 낭창이, 무섭고도 흉측한 낭창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와 환자 중에 누가 더 들떴을까?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오래되고 흉한 낭창의 저주도 편두통 식이법으로 낫는다. 오래지 않아 낭창 환자들이 거슨 박사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자기들이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느라고 떠들어대면서 감탄과 감탄 축복들이 계속 이어져 갔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정교의학의 구호만을 흉내내 내던 많은 의사들이 거슨 박사의 성공에 격노했다. 참 무슨 격노야? 응? 의사들이 이 비진실 속에서 진실된 치료를 이렇게 격노한다. 그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피부병을 거슨 박사가 치료한다고 고발했다. 나는 낭창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벌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거슨 박사는 말하였다. 그는 1925년까지 계속해서 낭창을 치료한 후에 그때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벌써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에 이렇게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이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 흑암 속에서 방해를 하고 오늘날까지도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의료의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925년까지 계속해서 낭창을 치료한 후에 그때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온 유럽의 신문과 잡지들이 그의 업적에 환호를 보냈으며 많은 나라에서 그에게 제안을 보냈다. 의료 단체들은 비참하게도 의료의 경계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이 아니야 라고 들 부르짖기 시작했다.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라는 것이 거슨 박사의 대답이었다. 사람들을 고치고 불치병들을 고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면 나는 과학이 아니다. 왜들 떠들어댔을까? 치료법에 기대는 것이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 많아서 그랬을까? 그러나 그 떠드는 소리들은 민중의 소리에 의하여 사라졌다. 거대한 소리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민중은 수세기 동안 사기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독에 취하고 속임을 당해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 대중 속에서 항의를 하는 한 목소리가 일어나 여기저기에 번져서 마침내는 전 대륙을 휩쓸 때까지는 그러했다. 자, 지금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참 신신으로 백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도 이 의사들이 지금 하는 행태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진실된 의사와 가짜 의사들이 판을
여러 가지로 참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100년 전도 그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도 의사들은 낭창의 치료법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낭창으로 고생을 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자, 뉴욕 나노에트에 있는 오클랜드 만호병원, 이들 4사람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군의관 시절의 막스 거슨과 신부 마가렛 1916년 이때에 이렇게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